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총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총선하고 나면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20대 국회 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대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이게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입장입니다. 네. 대한교육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대한교육진흥법,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이 발의한 대한교육기관 지원법안,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한교육에 관한 법률안 등 한 3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3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으로 합쳐졌고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로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네. 대한교육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나 대안학교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이라든지 처우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요. 네, 맞습니다. 발의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내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공교육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제도권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 대안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선택한 학생의 수가 매년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대안교육기관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요. 네.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기관들은 각자 학교별 특성에 맞게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권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학습권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고 또 세금은 이제 부모들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이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민으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저희 CTS도 이 기독교 대안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이 대안교육이 차지하는 그 역할,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법안이요.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안교육 발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좀 수립해라. 그리고 지원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대안교육기관 졸업생들도 교육을 받았다는 학력을 인정해달라. 또 정부가 초중교회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신 지원을 해주고 법적인 보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회계 투명성을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대안학교는 초중고 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라는 호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대안학교 소속 학생들은 그 지자체나 교육청이 하는 그 사생대회 예를 들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니까. 네, 법적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이 학생들도 인정을 받고 또 대안교육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도 좀 양성하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이 상정된 게 그런데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좀 이번 국회에 무르익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18대 국회부터 시작이 돼서 19대 때도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했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17년, 18년, 19년 해서 법사위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통과가 근접한 단계까지 올라간 게 지금 20대 국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대안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네,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 차영애 목사는 20대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또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다시 상정돼야 된다. 이번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는데요. 특별히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도 법률적으로 학생이 아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반드시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또 다른 대안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이 돼야 된다.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그래야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라면 관련 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취학 의무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명칭 당당히 쓸 수 있고 수업료 왜 많이 받냐 적게 받냐 이제 불법 징수 논란에서도 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예. 사실 많이 답답해하는 국민들은 국회가 정말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네.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20대 임시국회가 곧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다뤄질 가능성 있나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게 지난 11일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를 열겠다. 17일에 이제 열기로 했는데요. 예. 근데 이 임시국회 합의가 된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을 좀 확정하기 위한 임시국회고 한 달 동안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법안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그 법사위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 200여 건이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역이나 방역법, 감염증에 관한 법안과 선거 관련 법안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서 민생 법안을 얼마나 심도 깊게 다뤄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총선 후에 5월 29일로 20대 국회가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요. 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올려야 하는 수고가 발생합니다. 모쪼록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잘 통과돼서 전국에 5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이 합법적인 자격 속에서 공부하는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안학교 법률도 잘 살펴봐야겠지만 이거 말고도 또 기독교계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법안들이 또 있다고요. 네, 한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개정안이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6개월 넘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회부도 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세 형평을 두고 시각차가 있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좀 만지작거린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세금을 부과하느냐 아니면 소급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좀 세금의 차이가 크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 퇴직금 부과 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 한다. 이제 이 문장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예. 네. 2018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퇴직금은 2018년 이후 근무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나눠서 이 비율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30년을 근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3억 정도를 받아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기존 법안대로라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소득세가 나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법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2018년 이후 뭐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거의 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세 형평 논란이 나오고 있고 예. 종교계가 오히려 종교계는 무슨 소리냐. 2018년 이전에는 우리는 세금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그것까지 산정하냐.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장은 종교인만 이게 특혜를 본다 뭐 이런 지금 시각인 건가요? 그런 시각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 등의 퇴직금 과세 기준도 2002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소득세 신설도 사실은 저항 속에서 시행을 했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을 피해서 완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국회가 지난 3월에 각각 조세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이걸 처리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법사위에 올라갔더니 법사위에서는 아니다. 이거 좀 더 다뤄봐야 된다. 네. 이래서 보류가 있는 상태고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요. 회기마다 국회에 10,000개가 넘는 법안이 상정이 되는데 통과되는 것보다 폐기되는 게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네.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앞서도 2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총선 관련 이슈만 다루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2월까지만 2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처리나 또는 결의된 법안이 8,000개 정도고요. 아직 16,000건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남은 시간에 서둘러 토론하고 다루면 되는데 매 회기마다 통과보다
폐기된 안이 더 많다는 게 국회 관행입니다. 네. 버려지는 비율을 좀 보면요. 국회 현실이 보이는데 16대 국회는 25%가 버려졌습니다. 예. 근데 17대는 39%, 18대는 43%, 19대는 53%입니다. 어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회기가 거듭할수록 폐기율이 높다는 거는 국회가 일을 안 하거나 싸움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민생 외치는 네. 만큼 좀 많은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초갈등 사회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국가적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의 기도와 또 사회 통합을 위한 관심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